안녕하세요. 5분 교육학의 달리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임용시험 D-30 클립을 올렸었는데 그 클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면은 제가 조금 공부해가지고 공유하겠다 했는데 올려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 달리플래닛이라는 제 블로그에 올려주셨었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산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2.9인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오닝 선생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 임용 준비생입니다. 먼저 딱딱하고 접근성이 어려운 교육학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논술이 막막했는데 밥 먹으면서나 이동하면서 여기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이거에 바로 5분 교육학을 만든 이유입니다. 밥 먹으면서나 이동하면서 한 편씩 보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말씀해주신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혹시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 헤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서울의 예를 들어서요, 서울형 미래교육공간 재구성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공간 혁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왜 시작되게 되냐면요, 이제 미래 역량,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역량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미래 역량을 중요하게 여기려면 공간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더불어서 또 알쓸신잡에 출연했던 유현준 건축가 아시죠?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이 공간 혁신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들었었던 학교와 감옥의 공통점 이런 영상들이 퍼지면서 더 이슈가 되기 시작했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5가지로 제가 요소들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꿈담 교실입니다. 꿈을 담은 교실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2017년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유치원과 연계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알맞는 교실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산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꿈담 교실에서 파생되었던 꿈담 놀이터입니다. 놀이터도 변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노는 공간이 아니라 놀이와 배움이 결합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학교 공간 중에 가장 천편일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교무행정실입니다. 딱딱하잖아요, 생각만 하셔도. 그래서 이런 공간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 교무실이 교사들끼리 협력할 수 있는 공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죠. 네 번째는요, 학교 도서관입니다. 사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합문화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해외 도서관 사진들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 보이고 여기가 놀이터야 할 정도로 재밌어 보이는 것들과 책이 함께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놀면서 책 보고 책 보면서 놀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나라도 점차 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5번째는요,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메이커 교육을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성한다는 게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이었죠.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그럼 메이커 교육이 무엇인가 라는 거겠죠. 메이커 교육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도 이런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아지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이버에 아지트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인 달리플래닛 블로그가 뜹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웃 추가 쭉 눌러주시고 공감 하트 따닥 눌러주시고 댓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공간 혁신 사업과 관련해서 임용시험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거지만 어떻게 재구성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응시자의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까요? 일단 면접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how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가지수를 늘려야 됩니다. 이제 면접을 딱 가게 되면 일단 좀 쫄리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난다고 다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때 일단 과감하게 제 생각은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3가지입니다 라고 딱 치고 나가면 어느 정도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학생 중심의 공간 재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꿈담교실 같은 경우는요, 사용자 참여 디자인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장양할 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 그러니까 부가 된다는 겁니다. 건축가가 중심이고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사가 주가 되고 건축가가 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멋진 공간을 꾸민다고 생각을 해보면 유능한 건축가들이 학교를 만들면은 뭐 미술관 같은 학교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를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학교 공간을 왜 바꿔야 될까요?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은 바로 학생과 교사들이겠죠. 공간을 바꾸는 것의 본질은 교육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 주가 되고 건축가와 학부모님들이 부가 되는 이런 모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재구성입니다. 이건 삐아제가 말했던 인지발달 이론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학교에 대한 적응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재구성하더라도 학교라는 공간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반면 5학년, 6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는 이제 많이 익숙합니다. 어디가 선생님이 잘 모르는 공간인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 6학년에 맞추자면 학생들이 조금 더 개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자기 주도적으로 배워갈 수 있는 공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간 재구성을 초등학교에 한다면 그냥 단순히 바꿔보는 게 아니라 학년 군별, 또 학습자의 특성에 맞춰서 학습의 공간을 바꾸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영 교육감님의 연설문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 10년 마스터 플랜. 앞으로 10년 동안 공간 혁신 사업이 계속된다는 거겠죠. 엄청난 에너지와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라는 곳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학생들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영재학생들을 지원하는 영재교육지원센터 같은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전문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서울에서 이런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지방에도, 광역시에도 이런 센터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올해 임용에 출제되지 않더라도 내년, 그 다음에라도 출제될 만한 가능성이 확실한 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5분 교육학은 수요자, 그러니까 제 블로그와 유튜브에 이웃께서 주신 아이디어로 꾸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으로 계속 해볼 건데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계속 기록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또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